중세시대가 되면서 과학 역시 암흑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지나 내가 지동설에 관한 논문을 발표할 때까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암흑시대인 중세가 되자 천문학도 크게 후퇴하게 되었어요. 지동설뿐 아니라 천동설까지도 사라지게 되었죠. 천동설 대신 천사들이 행성을 밀고 있다는 신화 같은 천문학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어요. 유럽에서 500년 동안 암흑시대를 보내고 있는 동안 그리스의 과학과 천동설은 아랍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아랍의 과학자들은 알마게스트를 번역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천문 관측기구도 발명하고 천문 관측을 했어요. 물론 그들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500년 후 제라드라는 사람이 아랍에 번역되었던 알마게스트를 다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유럽에도 천동설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 400년 동안 알마게스트의 내용은 다시 진리처럼 생각되었어요. 물론 천동설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레온 카스티아 왕국의 왕이었던 알폰소 10세는 천동설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죠. 그 외에도 천동설을 비판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활동한 16세기가 되었어요. 난 천동설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복잡해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았고 너무 억지 같아 보였거든요. 어떤 사람의 머리, 다른 사람의 몸통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붙여놓은 것 같은 천동설은 그런 괴물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난 이런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죠. 사실 천동설이 복잡하게 된 것은 행성의 이상한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이용하면 행성들의 불규칙한 운동이 간단하게 설명되었어요. 행성이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에서 그렇게 보일 뿐이었어요. 지구가 목성이나 화성, 토성보다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이들 행성을 뒤에서 따라가다가 앞서가다가 하기도 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런 행성의 운동을 겉보기 퇴행 운동이라고 불렀어요. 또한 연주시차가 관측되지 않는 것은 별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주시차가 다가 관측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태양과 달과 별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천체가 움직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고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 과격하고 혁신적인 생각이었어요. 나의 지동설도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틀린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모든 천체가 원운동을 할 것이라고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행성들이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자 관측 결과가 맞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죠. 행성들이 사실 타원운동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짐작할 수도 없었어요. 나는 이런 내 지동설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지구가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알 수 없는지에 대한 것과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의 놀림감이 되기도 싫었고 교회에서 반발할 것이 무서워서 이런 내용을 별로 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쓴 책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는 어떻게 출판되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